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심합니다. 미국을 따라 마셨어요. 여러분, 불평등하면 사람들이 어디를 떠올렸나요? 멕시코와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미국, 멕시코를 따돌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불평등 지표가 뭔가요, 여러분? 예, 지난 연말에 나왔죠? World Inequality Report. World Inequality Report. 세계 불평등 연구소. 파리 경제대학에서 만든 거죠.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 가장 최근 거죠. 이걸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불평등을 따질 때 이들이 쓰는 지표는 상위 10%의 평균과 하위 50%의 평균, 이것을 가지고 불평등을 측정합니다. 여러분, 자산 불평등이 한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상위 10%와 하위 50% 평균의 자산 불평등이 몇 배 정도 되겠습니까? 무려 52배입니다. 52배. 52배.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우는 하위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5.6%입니다. 5.6%.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5.6%고요. 나머지 상위 5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94.4%라는 얘기죠. 94.4%.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양극화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부동산 불평등.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걸 초월합니다. 상위 1%가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의 55%입니다. 55%.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몇 프로겠어요? 상위 10%.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무려 97.4%입니다. 97.4%. 그 얘기는 뭐예요? 하위 90%가 가지고 있는 부가 3.6%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불평등 상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정태인 씨라고 아세요? 정태인 아세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가 있던 경제학자죠. 상당히 양심적인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불평등한 공동체는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누군가요? 토마 피케티죠. 토마 피케티. 토마 피케티의 피케티 베타 지수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는 레미제라블이라고 아시죠?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프랑스 혁명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불평등이 약 7.2라고 합니다. 7.2.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9라고 합니다. 9. 이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의 강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지금 대단히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불평등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한국인들이 이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 불평등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선호하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것은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하는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하는 가치관 조사,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걸 해요. 여기서 불평등에 대해서 물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소득이 더 평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경우는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23.5%,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가 무려 58.7%예요. 58.7%. 2.5배입니다.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게. 미국보다도 더 심해요. 미국보다도. 미국은 같은 질문에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29.6%예요. 29.6%.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는 게 36%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독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경우는 더 평등해져야 된다가 57.7%예요. 그리고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14%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독일과 한국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더 불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수가 독일에 비해서 3배가 많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런데 재작년이죠. 2020년에 7차 조사를 또 했어요. 7차 조사를 했더니 이것은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7차 조사를 보면 한국은 더 평등해져야 된다는 숫자가 12.4%밖에 안 나와요. 더 평등해져야 된다. 소득이 12.4%. 더 차이가 나야 된다. 이게 64.8%입니다. 무려 5배가 됐어요. 2014년에는 2.5배였는데 무려 5배 차이가 납니다. 더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불평등 선호도가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불평등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보고 있죠? 제가 KBS에서 무슨 강연을 해달라 해서 연초에 1월 2일 날 강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쌤과 함께라고 하는 일요일 날 하는 프로인데요. 쌤과 함께. 거기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다. 그런데 이쯤 되면 어떤 경제학자는 이쯤 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 혁명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불평등이다.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혁명 안 일어나잖아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바로 능력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인 데서 찾지 않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인류대학 못 가서, 내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를 향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끔찍한 현실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는 지금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지금 독일의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노동 평균이 1300시간 정도 일했어요. 한국은 대체로 2000시간에서 2300시간을 일했다고 나옵니다. 700 내지 1000시간 더 일했어요. 이것은 약 독일인과 비교해보면 5개월 더 일한 거예요. 거의 노동 기계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가장 많이 죽어가는 노동자입니다. 아시죠? 산업재해 사망률. 이것은 23년째 1위예요. 1위거나 2위 사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23년 됐어요, 이것은. 그런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4만 6천 명. 여러분, 전시면은 이렇게 죽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죽겠어요? 20년 동안 4만 6천 명이 죽었어요. 1년 평균 2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는 이것은 한국 사회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 일상적인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본이 노동을 죽이는 거죠. 이 정도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특히 영국이 유럽에서는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영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2008년에 의회에서 아주 혁명적인 법을 만듭니다. 이름부터 이렇게 바꿨어요.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습니다. 기업살인법. 사실은 산업재해가 아니죠. 기업이 죽이는 거죠. 비용을 아끼겠다고 노동자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살인법이라고 바꾸고 살인에 준하는 단죄를 했어요. 살인에 준한 굉장히 엄한 단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영국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기업살인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영국에 비해서 무려 20배예요. 기업살인율이.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녀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OECD 안에서 남녀 사이의 격차, 이것을 재는 걸 유리천장지수라고 하죠. 유리천장지수. 이게 지금 생긴 지 9년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9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계속 1등입니다.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임금 격차를 보니까 약 35%, 여성들이 35% 적게 받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것, 출산율은 매년 세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고요. 이것이 지금 6년째 1 이하예요.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놓을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너무나 이상한 현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시죠? 오징어 게임. 그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픽션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한국 사회를 압축한 우의라고 해요. 우의, 파라벨. 그게 그 드라마입니다. 한국 사회를 압축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계속 만났어요. 제가 입학했을 때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좀 지나니까 전두환이가 들어왔고요. 대학원 다닐 때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바로 군사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주화 됐잖아요. 민주화 됐는데 왜 더 지옥이 돼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됐을까요? 분단 체제. 이 분단 체제가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과 같은 이런 이상한 불가사의한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본주의 사회라도 한국 자본주의는 야수 자본주의 사회예요.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실업과 불평등이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자본주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한국의 의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본주의의 문제, 야수 자본주의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능력주의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분단 체제가 문제인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문제, 특히 야수적인 형태의 자본주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문화적으로는 능력주의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한국 사회를 지옥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